여러분,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혈압은 조금도 내려가지 않고 당뇨 수치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몸이 더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혈압약 계속 드세요. 당뇨는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평생 약을 늘려가며 살아야 하나? 내 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걸까? 제가 25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자주 들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약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은 각각 다른 병이 아닙니다. 한 뿌리에서 시작된 같은 문제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약을 무작정 늘리는 삶이 아니라 몸을 다시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혈관 안쪽에는 점점 끈적해진 피가 흐르고 혈관 벽은 서서히 굳어가며 혈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피 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점점 더 올라가고 당뇨는 악화되며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들러붙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프지 않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줄 알았어요. 증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단언합니다. 증상이 없다는 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혈압약을 먹으면 혈당이 더 불안해지는 분들이 있을까요? 왜 당뇨약을 늘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왜 약을 성실히 먹는데도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약은 결과를 누를 뿐 원인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약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약을 끊으세요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약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루 혈당의 방향을 결정하고 혈압의 리듬을 만들며 혈관의 긴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우리가 너무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해 보이는 음식입니다. 죽, 과일, 차, 꿀물. 이 중에는 여러분의 혈당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것들도 있고 혈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어온 것들 중에 정말로 몸을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계피차 마셔요. 몸에 좋다길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계피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떻게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계피 하나만으로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과 함께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조합은 제가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께 식단 지도에 적용했고 혈압이 안정되고 공복 혈당이 내려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만해지는 변화를 직접 확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들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대충 듣고 넘기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결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정보를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장 감동했던 환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그래도 지금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몸은 나이보다 환경에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몸의 주도권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왜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왜 계피를 단독으로 먹으면 안 되는지, 왜 조합이 핵심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가족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25년 넘게 환자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천천히,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1.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은 왜 항상 같이 오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혈압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당뇨 진단을 받고 당뇨만 관리하던 분이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또 약이 늘어날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병이 아니라 한 흐름 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대사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처리하는 방식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 인슐린, 여러분, 인슐린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혈관, 지방, 염증, 혈압까지 모두 관여하는 총괄 관리자입니다. 인슐린의 역할을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 에너지로 쓰게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잘 안 될 때입니다. 3.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면 벌어지는 일. 나이가 들고 운동이 줄고 근육이 빠지고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잘 열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은 세포로 못 들어가 피 속에 남아있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려고 무리하게 일합니다. 결국 췌장은 지치고 혈당은 더 올라갑니다. 이 단계가 바로 당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 인슐린 문제는 왜 혈압을 올리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압은 혈관 문제고 당뇨는 혈당 문제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상태, 즉 고인슐린 상태가 되면 혈관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혈관벽이 수축합니다.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몸에 물이 더 많이 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이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혈압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5. 콜레스테롤은 왜 마지막에 따라오는가?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왜 늘 마지막에 문제를 일으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망가진 혈관을 임시로 수리하기 위해 동원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고 혈압이 세게 흐르면 혈관 안쪽은 미세하게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몸은 이 상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보내 임시로 덮어버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혈액 흐름은 좁아지고 결국 동맥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6. 왜 약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억지로 넓힙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억지로 낮춥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덜 만들게 합니다. 이건 모두 증상 조절입니다. 근본적인 대사 환경은 그대로 둔 채 수치만 누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약이 하나 늘고 용량이 올라가고 또 다른 약이 추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은 늘었는데 몸은 더 피곤해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7. 아침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이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사 문제를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정답은 아침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인슐린 감수성, 혈관, 반응, 혈압, 리듬, 혈당, 곡선이 모든 것이 아침에 결정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무엇을 처음 넣느냐에 따라 그날의 혈당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8.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뭘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 같은 음식이라도 조합과 순서가 다르면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9. 여기서 계피가 등장합니다. 이제 왜 제가 계피 이야기를 꺼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계피는 인슐린 신호 전달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식품입니다. 계피의 특정 성분은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즉, 인슐린이 헛수고하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계피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드문 식재료입니다. 10. 하지만 계피를 혼자 쓰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큰 실수를 하십니다. 계피가 좋다니까 그냥 많이 먹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계피는 조합 없이 단독으로 쓰면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피는 조절자이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전체 식사 흐름이고 계피는 그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11. 그래서 조합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문제는 인슐린 출발점은 아침에 뽑은 조합, 그래서 계피는 혼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조합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고 혈관을 자극하지 않으며 인슐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12. 모두에게 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방법은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 간, 신장, 위장 문제가 있는 분, 특정 질환을 가진 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충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이 한 흐름인지, 왜 아침이 핵심인지, 왜 계피가 등장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계피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를 그냥 먹는 방법은 해답이 아닙니다. 계피를 누구와 함께 쓰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할 것은 단순한 음식 추천이 아닙니다. 몸의 대사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조합입니다. 1. 계피의 진짜 역할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춰준다. 계피는 혈관에 좋다. 계피는 만병통치약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계피는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계피는 조율하는 도구입니다. 계피의 핵심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인슐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것,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직접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길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피는 혼자 있을 때보다 상대를 만났을 때 훨씬 강해집니다. 2. 그래서 단독 계피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계피가 좋다고 해서 공복에 계피차만 마시거나 계피가루를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위장에 자극이 가고 혈당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약을 드시는 분은 저혈당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계피는 반드시 받쳐주는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받침대가 바로 이 조합들입니다. 3. 첫 번째 조합. 계피 더하기 섬유질 기반 음식.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 더하기 섬유질 왜일까요? 섬유질은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걸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계피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지 않으며 세포는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조합의 힘입니다. 그래서 계피 더하기 사과 조합의 진짜 의미, 사과와 계피는 이미 익숙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맛이 좋아서 함께 드셨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조합은 아주 전략적입니다. 사과의 핵심은 수용성 섬유질, 천천히 흡수되는 당장을 자극하지 않는 구조. 사과를 먼저 먹거나 사과와 함께 계피를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당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고 혈관 수축이 줄어들며 혈압도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특히 이런 분들께 유리합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분,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걱정되는 분, 혈압이 아침마다 불안정한 분.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 주스는 이 조합이 아닙니다. 갈아서 마시는 순간 흡수 속도가 빨라져 효과는 반감됩니다. 두 번째 조합, 계피 더하기 곡물 기반 식사.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계피 더하기 천천히 소화되는 곡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곡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곡물은 가공이 적고 씹을 수 있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곡물은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계피가 함께 들어가면 인슐린 반응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한두 시간 좋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지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6. 혈압 관점에서 본 계피 조합의 의미. 여기서 혈압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 혈압이 높다, 긴장하면 더 오른다. 밤보다 낮에 더 불안하다. 이건 혈관이 조절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계피는 혈관을 억지로 넓히지 않습니다. 대신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합니다. 이 역할은 섬유질,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피는 혈압약처럼 즉각적인 숫자 변화보다는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강점을 가집니다. 7. 콜레스테롤 관점에서 본 조합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은 혈관 손상의 결과입니다. 즉,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면 콜레스테롤은 자연스럽게 개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계피 더하기 안정적인 식사 조합은 혈관 내 미세 손상을 줄여 콜레스테롤이 붙어야 할 이유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쌓이지 않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8. 단맛이 필요할 때 계피 사용 원칙.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단맛이 없으면 아침을 못 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단맛이냐입니다. 정제된 설탕, 시럽, 과당이 많은 단맛은 이 조합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단맛이 소량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계피는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 당 자체의 사용량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피는 단맛을 끊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단맛을 통제하는 도구입니다. 9. 절대 피해야 할 계피 사용 방식. 여기서 반드시 피해야 할 방식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복에 계피만 단독 섭취, 단 음료에 계피를 추가해 중화될 거라 믿는 행동, 하루 종일 계피를 여러 번 나눠 섭취, 약 복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사용 계피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누적됩니다. 10. 그래서 계피 조합의 핵심은 타이밍.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피 조합의 성공 여부는 이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떤 순서로 들어가느냐,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언제입니다. 그래서 계피는 아침이라는 시간대와 만났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11.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원칙을 일상으로 옮기는 방법. 실제로 적용 가능한 아침 루틴.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조합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엇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몸이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피와 조합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습관으로 만드는 법.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하루 이틀로는 몸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순서와 원칙을 매일 반복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복잡한 식단표 대신 이 5가지 원칙만 반복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 원칙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3가지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아침 루틴의 핵심입니다. 원칙 1. 아침은 속도를 낮추는 식사여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많이 어기는 원칙입니다. 아침은 빠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런 음식을 드십니다. 죽 한 그릇, 과일 한 개, 빵 한 조각, 꿀물 한 컵. 겉으로 보면 부담 없어 보이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흡수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흡수가 빠른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은 순식간에 오르고 인슐린은 급하게 분비되고 혈관은 긴장합니다. 이게 하루 혈압과 혈당을 망치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천천히 흡수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계피는 이 원칙을 도와주는 조연입니다. 속도를 낮추는 건 식사의 구조입니다. 원칙 2.
순서를 바꾸면 혈당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가장 이상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섬유질이 있는 음식, 단백질 또는 지방, 탄수화물, 마지막에 계피. 이 순서를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포도당 흡수가 느려지고 인슐린 분비가 완만해지며 혈압 변동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피를 처음이 아니라 마무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계피는 문을 여는 열쇠이지 문을 부수는 망치가 아닙니다. 원칙 3. 계피는 양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세 번째 원칙에서 많은 분들이 안도하십니다. 많이 안 먹어도 되나요? 네,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계피의 효과는 양이 아니라 위치와 타이밍에서 나옵니다. 아침 식사에 소량의 계피가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면 그날의 인슐린 반응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조금씩 계피를 드시면 몸에는 누적 부담만 남습니다. 그래서 계피는 아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위장 불편, 저혈당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칙 4. 공복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특히 어르신들께 중요합니다. 공복은 치료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공복에 강한 자극이 들어가면 몸은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위산 분비 증가, 혈당 급변, 혈압 반사 상승. 그래서 공복에 계피차만 마시거나 꿀물만 마시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공복에는 부드럽게 깨우고 식사 중간이나 마무리에 계피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몸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원칙 5. 매일 100점이 아니라 매일 70점을 목표로 하십시오. 마지막 원칙은 의외로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완벽함은 지속을 망칩니다. 몸은 극적인 변화보다 지속적인 안정을 더 좋아합니다. 하루 100점짜리 아침보다 70점짜리 아침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계피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5가지 원칙을 하나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은 속도를 낮추고 순서를 지키며 계피는 마무리에 공복을 자극하지 않고 완벽보다 지속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이 원칙만 머릿속에 남겨두셔도 다음 단계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아직 메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메뉴보다 원칙이 먼저입니다. 원칙 없이 메뉴만 따라하면 상황이 바뀔 때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제가 드릴 것은 단순한 음식 목록이 아니라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실제 아침 식사 예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 걱정이 생기셨을 겁니다. 원칙은 알겠는데 막상 아침에 뭘 먹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네. 괜찮습니다. 그 느낌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아침, 오늘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예시, 이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건 하나입니다. 이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식사입니다. 예시 1. 가장 부담 없는 아침. 따뜻한 고무령 식사. 이 첫 번째 예시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추천하는 아침입니다. 특히 아침에 입맛이 없는 분, 위장이 약한 분, 죽이나 따뜻한 음식을 선호하는 분, 이런 분들께 아주 잘 맞습니다. 구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드럽게 조리된 곡물 한 그릇, 섬유질이 살아있는 형태. 너무 묽지 않고 너무 되지 않게 이 식사의 핵심은 천천히 흡수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아침 식사의 마지막에 소량의 계피가 자연스럽게 더해집니다. 이렇게 먹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오전 내내 속이 편안하며 혈압의 출렁임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이 식사가 배부르게 먹는 식사가 아니라 몸을 깨우는 식사라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아침에 졸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대사가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예시 2. 씹는 힘이 있을 때 가벼운 단백질 더하기 섬유질형 두 번째 예시는 조금 더 활동적인 분들께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아침 산책을 하시는 분, 오전에 외출이 잦은 분, 근육 감소가 걱정되는 분, 이런 분들께 잘 맞습니다. 구성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먼저 섬유질이 있는 재료,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소량, 식사 마무리에 계피,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중간에 간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 식사는 혈당 변동이 크지 않고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아침에 먹으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단백질이 아니라 순서와 양입니다. 섬유질, 단백질, 소량의 탄수화물, 이 흐름만 지켜도 아침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예시 3. 한국형 아침. 밥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밥 자체가 아니라 밥이 혼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한국형 아침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밥은 소량, 반찬은 섬유질 위주, 단백질은 기름지지 않게, 국은 짜지 않게, 계피는 식사 후반부에 이렇게 구성하면 밥을 먹어도 혈당은 폭등하지 않습니다. 특히 밥을 먼저 크게 먹는 습관만 바꿔도 아침 혈당과 혈압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계피는 밥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밥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드시는 분일수록 계피의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이 짧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시간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매일 여유로운 아침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기억하실 원칙은 이것입니다. 먹는 양을 줄여도 순서는 지킨다. 섬유질을 먼저, 단맛은 나중에, 계피는 마무리에.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아침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짧은 아침일수록 자극적인 선택만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소용없지 않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식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아침이 더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극단적인 자극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아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본 가장 큰 변화는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 나타났습니다. 아침이 편해지니까 하루가 달라졌어요.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매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안심하셔도 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를 먹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구조의 아침을 반복하는 것이 몸에는 더 좋습니다. 우리 몸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시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하나만 골라 반복하셔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그 다음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쯤 떠오르셨을 겁니다. 아, 내 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정리한 단 하나의 진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은 각각의 병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며 그 흐름은 아침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아침을 바꾸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계피와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피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아침을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지는 않았나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는 않았나요? 약을 늘리는 게 유일한 답이라고 체념하지는 않았나요? 이 질문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느끼셨다면 오늘이 바로 바뀌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댓글 질문.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직접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 아침 식사가 여러분의 몸을 편안하게 하나요? 아니면 더 피곤하게 하나요? 오늘 영상에서 이건 내가 꼭 바꿔야겠다라고 느낀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른 어르신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반응합니다. 아침 혈당이 조금 안정되고 하루가 덜 피곤해지고 약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드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큰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아침을 조금 더 내 몸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써보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동행자로서 드리는 말. 저는 25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포기한 분들은 빨리 무너지고 몸을 이해하려 한 분들은 늦게까지 자기 삶을 지켜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실천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을 내 몸의 편으로 만든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저녁부터 조금 다른 선택을 해 보십시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몸이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가족,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채널 건강한 하루는 약을 늘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참여 유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부터 아침을 어떻게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계피 조합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방식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혈압을 다르게 대합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함부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건강해지도록 건강한 하루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